지난 이야기. 전설의 검인 퀘이서 세이버를 갖게 되면서 파워레인저로 선택받은 5 전사들. 이후 갤렉터 비스트라는 동료와 다양한 무기들을 갖게 되지만 마그나 디펜더는 홀로 자신만의 복수의 길로 떠납니다. 지난편 이후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오리온의 빛은 어떤 힘이면서 마그나 디펜더는 어떤 운명을 선택하게 될까요?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갤럭틱! 데이몬을 위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는 캔드릭스. 하지만 그걸 모르는 마야가 그 케이크를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결국엔 말싸움으로 번져버리게 되었네요. 아니 왜 그랬어? 스콜피누스는 데스트룩소를 보내고 그는 빛을 찾기 위해 방어막을 칩니다. 갇혀버린 캔드릭스와 마야. 현장을 목격하고 변신해 싸우지만 그 괴물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멤버들이 도우러 오지만 방어막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산소도 서서히 떨어지는 상황에 처한 레인저와 사람들. 두 레인저는 우선 피하기로 합니다. 데스트룩소는 빛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캔드릭스는 서로 의지하는 아이들을 보고 마야는 케이크 가게를 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방어막 장치를 파괴하기로 합니다. 한편 레인저들 앞에 나타난 마그나 디펜더. 그는 방어막을 파괴하기로 하지만 레인저들은 그걸 막기 위해 갤럭터 비스트들을 이용해 지켜냅니다. 그때 마그나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두 멤버는 마침내 데스트룩소를 쓰러뜨리고 방어막을 파괴해냅니다. 그렇게 모인 5 레인저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오리온의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식민지 밖으로 사라지면서 데스트룩소 또한 사라집니다. 그렇게 무사히 끝마친 데이몬의 생일. 멤버들은 오리온의 빛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마음을 갖고 지켜봅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마야. 마야는 멤버들을 깨워 오리온의 빛이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스콜피누스 일행도 알고 있었고 그는 트리케론을 통해 명령을 내립니다. 질투하는 트라키나. 빛을 추적하지만 스콜피누스의 함선에 공격을 받은 메가십. 레인저들은 제트제모에 탑승해 다시 빛을 쫓습니다. 빛은 테라벤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적하는 데스트룩소와 파워레인저들. 물론 마그나 또한 그걸 목격합니다. 데스트룩소는 마침내 빛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업적을 지켜볼 수 없는 트라키나는 변장하는 괴물인 임포스트라를 보내기로 합니다. 데스트룩소는 마그나의 공격을 받는데 마그나는 트리케론의 공격으로 떨어집니다. 트리케론은 데스트룩소가 빛을 시험하게 만들면서 강한 힘을 주는 뱀의 염주를 줍니다. 빛의 힘을 통해 더 강해진 데스트룩소는 레인저들을 공격합니다. 트리케론으로 변장한 것은 다름 아닌 임포스트라였죠. 강한 몸으로 스티밍거들과 싸우는 레인저들. 데스트룩소는 강한 힘으로 숲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트라키나는 스콜피누스가 오해하게 만들어내고 트리케론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싸우러 나서는 파워레인저들. 런처를 사용해도 소용없던 찰나 뱀의 염주가 독을 뿜어내고 뒤늦게 임포스트라의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다시 가져가려 할 때 마그나가 나타나 항아리를 파괴합니다. 임포스트라는 도망치고 마그나는 데스트룩소와 싸워 빛을 빼냅니다. 그렇게 나온 빛. 분노에 잠긴 마그나와 지키려는 레인저들. 빛을 파괴하려 할 때 오리온의 빛은 레인저들에게 오고 그 빛은 레인저들에게 강한 힘을 안겨주면서 데스트룩소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트리케론은 자신을 가둔 자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건 나 같아도 억울하겠다. 억울한 배신의 죄로 감옥에 갇힌 트리케론. 그때 그의 앞에 샤크 형제들이 나타나고 트라키나의 짓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트라키나가 오자 트리케론은 그녀에게 은빛 고블릿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주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마침내 은빛 고블릿을 찾아낸 트라키나. 하지만 그건 트리케론의 함정이었습니다. 트라키나는 부하들을 보내지만 트리케론은 바로 처리해냅니다. 그때 레인저들이 오고 트리케론은 레오와 싸웁니다. 도망치는 트라키나는 마그나에게 걸리고 복수당하려 할 때 그의 몸에 다시 또 이상이 걸립니다. 그때 레오는 자신의 형인 마이크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레오는 트리케론의 공격을 받고 트리케론은 자리를 떠납니다. 트리케론은 레인저들을 없애는 것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기로 결심합니다. 부상당한 레오는 남기로 하고 나머지 레인저들은 서둘러 출동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샤크 형제. 레인저들은 오리온의 빛을 발동하지만 소용없었고 5명이 아닌 상태로는 발동되지 않았죠. 그렇게 당하는 레인저들. 레오는 서둘러 다른 멤버들을 도우러 갑니다. 5이 모이자 레인저들은 오리온의 빛을 이용해 샤크 형제를 쓰러뜨립니다. 트리케론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레오와 1대1 승부를 겁니다. 트리케론은 그렇게 쓰러집니다. 거대해진 샤크 형제. 레인저들은 조드들을 불러내고 합체하는데 메가조드는 더 강한 힘으로 장착되고 샤크 형제를 제거해냅니다. 마야는 마이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와 함께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전합니다. 연료가 떨어져가는 스콜피누스의 함선. 어떻게든 연료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 그때 식민지 쪽으로 스콜피누스의 함선이 옵니다. 식민지는 봉쇄 모드로 들어가고 마야와 레오는 간신히 들어오지만 함선은 식민지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산 지역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고 2-3시간 안에 식민지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마그나는 이번에야말로 결판을 짓기로 합니다. 토로조드와 합체한 디펜더 토로조드는 산 지역을 파괴하기로 합니다. 알파는 이 상황을 알리고 스콜피누스는 물론 식민지도 파괴된다는 말을 합니다. 화산으로가 저지하는 메가조드. 그때 마그나는 지난번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버리고 토로조드가 떠날 때 뒤에서 프리티키가 뒤를 공격합니다. 레오는 마그나 디펜더를 구해내고 레인저들이 뒤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레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그나를 지켜내려 합니다. 마그나는 갑자기 그의 형인 마이크에 대해 얘기합니다. 과거 3000년 전 트리케론과의 싸움으로 떨어진 마그나. 땅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떨어지는 한 남자를 구해낸 마그나는 그의 생명력을 이용해 탈출하게 된 것도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는 그의 몸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 심적인 부작용도 같이 왔던 것이었죠. 마그나는 자신을 죽이면 형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레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레오는 서둘러 다른 멤버들을 구하러 오고 티키는 거대해지면서 메가조드의 파워업을 통해 제거됩니다. 함선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레인저들은 화산을 저지하러 갑니다. 하지만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걸 지켜본 마그나 디펜더. 그때 마그나는 지카의 환영을 보고 지카는 조언하고 사라집니다. 마그나 디펜더는 검으로 방어막을 만들고 레인저들을 대신해 희생하면서 화산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또한 살아서 레인저들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마이크가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레인저들. 마이크는 마그나 디펜더가 자신을 풀어주고 희생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건배합니다. 트라키나는 자신을 보내달라 하지만 스콜피우스는 거절하고 스켈크론을 보내기로 합니다. 레오는 자신의 검을 보고 생각에 잠깁니다. 원래 그 검은 마이크 형이 꺼낸 것이었고 자신은 그저 받기만 한 것에 갈등을 느낀 것이었죠. 레오는 마이크에게 뭔가를 얘기하려 할 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싸우는 두 형제. 그때 스켈크론은 레인저들을 거울에 봉인시킵니다. 레오는 팔에 부상을 당하고 마이크의 도움으로 현장에 빠져나갑니다. 레오는 윽박을 지르지만 마이크는 스팅윈과 한 명의 등에 위치 추적이 담긴 군번줄을 넣은 것에 대해 얘기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갑니다. 스켈크론은 레인저들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해골 사신들을 만들어 보냅니다. 두 번째 괴물을 쓰러뜨리고 레오는 자신은 레드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검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닌 동생인 레오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운명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처리하고 동생을 위로하는 마이크. 해골 괴물들을 처리하고 거울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레오. 그렇게 시작된 싸움. 레인저들은 빛의 힘을 이용해 괴물을 처리하고 이제 말하기 귀찮아. 스케이크로는 메가저들을 거울에 봉인시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하는 마이크. 그때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이크 앞으로 마그나 디펜더가 나타나고 자신의 힘을 마이크에게 넘깁니다. 마그나 디펜더로 변신하는 마이크. 마이크는 토르조드와 합체해 디펜더 토르조드가 되어 괴물을 처리해 메가조드를 구해냅니다. 마이크는 이 또한 자신의 운명이라 말하고 사령관에게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합니다. 나머지 두 편은 간략 정리할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트라키나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미녀의 외모를 훔쳐가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마이크를 없애려 하는데 실패하고 마이크 또한 그녀가 악당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이후로는 잘 처리되었죠. 함선에서 스콜피누스는 아름다움을 버리고 더 강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을 제안하지만 트라키나는 결국 도망칩니다. 테라벤처에서는 알 수 없는 통신 근원지를 확인하러 가고 거기서 알 수 없는 책을 손에 넣으면서 예상치 못한 괴물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대원들과 두 형제는 다행히 레인저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함선이 다른 행성에 도착하면서 분리된 함선은 스콜피누스의 함선으로 향합니다. 함선에 온 남자는 디비옷이었고 그는 조드를 조정하는 장치를 보여주고 또한 자신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테라벤처에서는 지난번 함선에 가져온 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죠. 캔드릭스는 책에서 갤럭터 비스트들에 대한 그림을 보고 마야는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을 느낍니다. 데이먼은 카이의 차량을 손봐주고 있었는데 디비엇의 공격을 받고 변신합니다. 디비엇은 두 레인저를 쓰러뜨리고 납치해갑니다. 알 수 없는 장치에 장착당한 데이먼과 카이. 디비엇은 레인저들 둘이 강제로 싸우게 만들어 싸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조드들의 에너지로 쓰게 하려 합니다. 지쳐 싸우지 못하자 결국 다시 또 싸우게 하려는 디비엇. 캔드릭스는 찢어진 페이지에 그림이 연결된 그림 조각을 찾아내고
마야에게도 알립니다. 데이몬과 카이를 찾는 레오는 멤버들과 함께 찾으러 갑니다. 다시 시작된 싸움. 데이몬이 카이를 쓰러뜨리려 할 때 기계적으로 던져내 장치를 벗어내고 탈출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두 레인저들 앞으로 나머지 레인저들이 와서 도와 싸웁니다. 다행히 마이크도 왔네요. 레인저들은 오리온의 빛을 이용해 디비옷을 쓰러뜨리지만 이것은 에너지 흡수를 위한 함정이었고 자신만의 조드인 켄타로스 조드와 스트라토포스를 불러내 레인저들을 제거하게 합니다. 레인저들은 조드들을 불러내지만 갑자기 조정이 안되는 문제가 일어나면서 메가조드들은 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디비옷은 조드들을 다시 캐리어 조드로 들여보내기로 하며 천천히 없애기로 합니다. 캔딕스와 카이는 꾸준히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디비옷은 새 조드들을 이용해 다시 한번 없애기로 하고 하드두 초크에게 조정기를 넘깁니다. 테라벤처에서는 갤럭터 비스트들이 왜 안 싸우려 하는지에 의심하고 있었죠. 데이몬은 아스트로 사이클에 과부하를 일으켜 파괴하는 계획을 말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초크는 다시 한번 조드들을 불러옵니다. 마야는 갤럭터 비스트들을 설득시키려 하는데 조드들은 식민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갤럭터 비스트들은 조드들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도움으로 지나가는 데 성공한 레오. 캔드릭스는 분석을 마치는데 그 조드들이 바로 또 다른 갤럭터 비스트들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레오를 막아내고 디비옷이 조드들을 사악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디비옷은 3000년 전 에너지를 잃고 방황하는 새 갤럭터 비스트들을 자신만의 메가조드로 개조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디비옷은 초크에게 조종기를 맡기고 떠나고 레인저들은 조종기를 손에 넣지만 초크가 파괴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레인저들은 메가조드로 합체하고 저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고 공격은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레오는 저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조드들은 기억을 되찾고 초크 쪽으로 무기를 겨눕니다. 그리고 제니스 캐리어 조드도 도우러 오면서 레인저들은 마무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조드를 잃어 분노한 디비옷은 스콜피누스를 배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레인저들은 새로운 동료 조드가 온 것에 기뻐하고 테라벤처는 새로운 세상을 찾으러 떠납니다.